얘야,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현준이랑 상의한 거야? 요즘 결혼식은 달라요. 그리고 애라니 어머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정말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서 해라. 다이아몬드 대신 가격 맞춰서 사라고 먼저 말씀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좀 더 실용적인 걸 고르라고 얘기한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격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어머니, 저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우면 말씀하시지. 괜히 별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세요. 백화점에서 창피하게.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김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37세 그녀의 아들 이현준의 결혼 파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승승장구하는 소식에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옷장사를 하던 아들이 운이 좋게 공장도 같이 운영하면서 지금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도 잘 잡고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일하면서 반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직업은 패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키도 크고 외모도 어머니만큼 예뻐요. 모델이면 나보다 훨씬 예쁘겠지. 나이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저보다 4살 어려요. 부모님은 가평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시고 노원에서 강아지랑 살고 있어요. 어머, 그래? 노원이면 근처네. 언제 한번 우리 집 놀러 오라고 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네, 안 그래도 지연이가 어머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도 쇼핑하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어머니랑 잘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요. 그래, 잘 됐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랑 오손도손 쇼핑하고 여행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마침 저랑 취미가 같은 며느리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딸 같은 다정한 며느리가 들어오길 내심 바랬는데 아들이 워낙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얼마 안 있어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상견례 전에 한번 뵙고 싶다고 여자친구가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복숭아색 긴 원피스에 키도 크고 인상이 참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키우는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강아지를 뽀삐라고 부르더군요. 어머, 강아지도 왔네? 너무 귀엽다. 현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델이라 그런지 너무 예쁘네요. 어머니가 더 예쁘신데요? 현준 오빠가 멋쟁이인 이유가 있었네요. 외모는 얌전하고 청순한 아가씨인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니 의외로 애교도 많고 당돌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년 만에 소개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사돈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던데 여행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저도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녀왔어요. 어머님하고도 한번 가면 좋을 텐데. 어머, 나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촬영하는 날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11월쯤 저희 제주도 계획 중에 있거든요. 뭐, 너네 일하는데 방해 안 되면 나야 좋지. 안 불편하겠어? 그럼요, 어머니. 같이 가서 제대로 힐링하고 오셔요. 맞다, 뽀삐 간식 줄 시간인데 어머니 잠시만요. 예비 며느리의 싹싹하고 살가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 며느리는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있던 약속도 취소한다고 하던데 며느리 지연이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느낌보다는 딸 같은 느낌이 더 들어서 정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우연하게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여행에 설레기도 했고 마침 이것저것 정보를 찾던 중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말고 김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 예비 며느리 지연과 너무도 닮은 여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전에 봤던 단아하고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번쩍번쩍 보석이 박힌 귀걸이와 가죽으로 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더군요.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 싶어서 그냥 넘기려 했지만 옆에 낯익은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데리고 온 뽀삐였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까지는 뭐 처음 보는 시어머니 앞에서 잘 보이려고 단아하게 입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뽀삐야, 일로 와. 주제에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아, 강아지 똥 치우는 것도 지긋지긋하네. 싹싹하고 온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는 말마다 욕을 하더군요. 아무리 내숭을 부렸다 해도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떠나서 이중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안목이 참 좋은데 이런 모습을 반년 동안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현준아, 잠깐 이리 좀 와봐.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지연이 유튜브 하는 거 알고 있었니? 아, 그냥 소소하게 일상 올리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요? 아까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지연이 영상이 뜨더라. 그래요? 제가 한참 찾아도 못 찾았는데 신기하네요. 근데요? 걔가 키우는 뽀삐 강아지한테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 너 얘가 이런 애인 줄 알고 있었니? 아,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말투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을 텐데. 왜 뭐라고 하던데요? 그냥 말투가 거친 정도가 아니야. 쌍욕을 입에 달고 살더라. 네가 직접 영상을 좀 봐봐. 일부러 영상 찍으려고 컨셉 잡고 더 거칠게 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좀 거칠긴 한데 이때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아마 패션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촬영하느라 옷도 어쩔 수 없이 입은 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김 씨는 영상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아들은 생각보다 무덤덤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원래 이렇게 욕을 하나 싶었고 안목이 좋은 똑똑한 아들이니 저렇게 교양 없는 친구는 만나지 않겠거니 하고 찜찜하지만 그냥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사돈을 뵙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사돈들은 처음 본 지연의 모습처럼 단아하고 알뜰하고 세심한 집안이었습니다. 정 많고 사랑 많은 집안에서 자라서 애가 이렇게 애교가 많고 살갑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안과 연을 맺으면 우리 아들과 둘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모습은 그냥 일하느라 연기한 것이겠지 싶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만큼 동네 금은방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예물을 고르기로 했고 김 씨는 며느리와 주말 저녁에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군요. 오늘도 뽀삐가 왔네? 근데 백화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으려나? 어머, 그럼요, 어머니. 요즘 백화점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컴플레인 걸 거예요. 개의치 않아 하며 컴플레인 걸겠다는 지연의 태도에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예물을 고른다는 생각 때문에 들뜬 거겠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 잘 어울리겠다.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뽀삐야, 네가 한번 골라줄래? 며느리는 예물 고를 생각에 한껏 들떠서 여기저기 매장을 기웃거리며 화려한 반지들을 하나씩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김 씨도 하나뿐인 아들 결혼이니만큼 며느리에게 좋은 예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며느리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할게요.
김 씨는 보석이나 예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며느리가 고른 다이아몬드 반지는 반짝반짝 빛나며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니저한테 가격을 물어보니 백화점에서 최고가 라인의 주얼리라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금액을 듣는 순간 당황해서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반지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배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장신구에 투자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이 정도까지 비싼 것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들뜬 표정을 보고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어머니. 촬영할 때 이거 들고 다니면 트레이드 마크처럼 될 것 같아요. 산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미 결제를 끝낸 사람처럼 들떠 있는 며느리를 보니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고 김 씨는 난감해졌습니다. 여기서 과하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집 살 때 보태는 게 좋지 않겠니?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좋은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머니? 현준이도 이렇게 과한 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금액은 비슷해도 조금 더 단순하고 심플한 걸로 골라보는 게 어떠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화려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가격이 나가더라도 심플한 것이 낫다고 생각해 김 씨는 며느리에게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아, 그럼 대신 어머니 뽀삐 거랑 세트로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식 때 뽀삐가 바구니에 예물을 들고 걸어갈 건데 뽀삐 목걸이도 세트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혼 예물을 고르는 중요한 자리에서 강아지 목걸이까지 세트로 맞춰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뽀삐 목걸이까지? 네, 요즘 결혼식에서 애완동물이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게 트렌드라서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 자식 같은 뽀삐도 예쁘게 목걸이 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김 씨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요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강아지가 예물을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인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보다 못해 한 소리 했습니다. 얘야,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현준이랑 상의한 거야? 어머니, 뽀삐는 저한테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결혼식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애라뇨, 어머니. 강아지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강아지 목걸이까지 맞춰달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정말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서 해라. 다이아몬드 대신 가격 맞춰서 사라고 먼저 말씀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좀 더 실용적인 걸 고르라고 얘기한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격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어머니, 저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우면 말씀하시지. 괜히 별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세요. 백화점에서 창피하게. 김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백화점 직원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고 김 씨는 순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진정하려 노력했지만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차올라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켜 결혼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김 씨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지연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예물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김 씨는 그렇게 며느리와 한시름하고 나와 택시를 잡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예물을 고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봤던 지연의 태도를 다시 떠올리게 된 김 씨는 결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아들을 설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씻고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연의 새로운 영상이 떠 있었고
제목은 결혼도 잘해야 한다였습니다. 영상을 클릭했더니 김 씨를 대놓고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를 잘 만나야 해요. 시댁이랑도 기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나한테 잘 맞춰줘야 해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결국 결혼은 시어머니 복이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예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보라고 이런 영상을 만든 걸까요? 저는 영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까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상 속 지연은 제가 알던 다정하고 얌전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를 향한 욕이랑 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자신이 시어머니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듯한 태도로 말하는 지연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오늘 예물 보러 다녀오셨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랑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결국 김 씨는 아들과 상의 끝에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옛 속담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김 씨는 이날 이후로 사람을 만날 때 사소한 신호들을 잘 캐치할 줄 아는 통찰력이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유연한 인간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첫인상으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외모에만 의존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서 상대의 진짜 마음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물을 고를 때 보였던 태도와 유튜브에서의 발언은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들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오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잘 보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억지로 잘 보이려는 태도는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솔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얌전하고 애교 많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유튜브에서 그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된 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처럼 오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실된 모습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맞추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불행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짧은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항상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고민하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